반갑습니다. 좀 전까지 이론에 관련되는 수업들은 들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활용하는 템플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실습할 내용들에 관련돼서는 지역문제 발굴 실습 템플릿 활용법입니다. 특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있냐면은 로컬 실록 지리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습 강의를 할 경남대학교 프로네시스 융합부의 김성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디어 발굴 부분에서 로컬 실록 지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검색 엔진에서 로컬 실록 지리지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럼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로컬 실록 지리지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문제를 발굴하는 부분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도에서 요 두 개들을 검색하는 부분들과 창업 교육들, 온라인상으로 온라인 창업 강좌가 올라 있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들은 세종실록 지리지를 모티브로 해서 로컬 실록 지리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그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메인 창 하단에 보시면은 문제 발굴 중에서 베스트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 되는 부분들이 하단에 나타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이제 로컬 실록 지리지의 메인 화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회원 가입하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릴 수 없고 회원 가입하는 부분들이고 회원 가입 부분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를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원 서비스 위에 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설정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하는 것들이 학생들이 일반인들보다 학생들이라든지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단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 소속이라고 해서 대학교에 대한 전공이라든지 였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템플릿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문제 발굴 부분들이고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글보기하고 신규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냥 바로 문제 발굴이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하단과 같이 나타나신다 보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문제 발굴을 해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글을 썼다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신규 작성하는 부분들입니다.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주장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작성해 주신다 보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과 부연 설명들 그리고 근거 1번들, 근거 2번들 이것들이 그냥 되진 않겠죠. 뭐냐면은 출처들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같이 작성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기존 글들 올라 있는 부분들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문제 발굴 부분들에서 기존 글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대구에서 온기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 발굴을 했던 부분에 대한 기존 글을 본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주장 같은 경우에서는 동성로 대구에 있는 것들 전반적인 상권에 관련되는 부분들로 작성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같은 경우에서는 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다 그리고 컨텐츠가 어떻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서는 상권이 침체되고 인구가 유출되고 하는 부분들에서 작성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위치는 어디에 되어 있고 요것들은 누가 했다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근거들은 어떻다. 지금 근거들을 보시면은 인구가 어떻고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구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거기에 관련 상권들에 관련돼서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고 그것들이 어떤 근거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출처에 대한 부분들은 URL 주소를 넣으면서 실제적으로 기존 글들 보면서 여기에서 다시 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런 부분들을 활용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들은 문제 해결하는 부분들입니다.
좀 전에서 이제 문제를 발굴했던 부분들을 가져와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지금도 문제 해결에 관련돼서 여러 개들이 올라 있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에 관련되는 것들에서 기능적으로 보완을 한다. 뭐냐면 안심 앱들,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 고령화 문제에 따른 노인 소외의 문제를 위해서 지역 학생들이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제주도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들, 지금 보시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것들 기존에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문제 발굴과 똑같이 문제 해결들도 기존적으로 똑같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글 보기하고 신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발굴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장이 어떻고 부연이 어떻고 근거들에 대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기존에 되는 부분들입니다. 좀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들은 문제 발굴 부분들에서 대구의 동성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학생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제주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특히 지금 올렸던 그 학생들은 작년이었나 올 초였는가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캠프를 하면서 지역 문제 이제 발굴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5가지 정도의 제주 지역에서 문제를 발굴해 보자, 지역 문제들을.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온 것들이 동문시장에 관련돼서 나온 것들이고, 그 중에서 5개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로컬 실록 시리즈의 탑재라고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도 검색하는 부분들입니다. 좀 전까지는 문제 발굴하고 문제 해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 내하고 같은 것들이 있는가, 내하고 같은 생각이 있는가, 나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들을 검색을 통해서 했다고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도에서 검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검색과 이제 주소 검색이 있다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전처럼 똑같이 문제 발굴과 문제 해결이 있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도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현재는 좌측에는 나타나는 것들은 똑같이 문제 발굴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것들이 표시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검색하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검색 창에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주소를 보겠다고 되면은 우측에서 지금 지도 모양으로 된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고 하면은 우리 휴전선 이상에 되는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는 클릭을 할 수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만약에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클릭한 것들 때문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클릭한 지도 위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시면 되고, 그것들이 내가 문제 발굴이다 아니면은 문제 해결이다는 클릭해 보시고 나서 다시 클릭하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에 관련되면 로컬 실록 시리즈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실습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회원 가입을 한 이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클릭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템플릿 중에서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오프라인 자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출력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로컬 실록 시리즈에다가 탑재를 하시는 것들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템플릿은 4장 정도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다가 2장 정도를 더했는데, 그 2장 정도는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발굴에 관련되는 것들 이제 템플릿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건 문제 발굴 부분들이고, 그것들은 한 장 안에 4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지역 문제에 대한 주장과 지역에 대한 부연 설명들,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작성하는 부분들과 근거에 대한 출처들입니다. 좀 전에 로컬 실록 시리즈에서 사이트에서 보셨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주로 실습은 여러분들 하시면 혼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지 여기서 먼저 하시고 탑재를 하시는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제에 대한 주장들입니다.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역에서 해양 지역에서는 해양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슬림화가 됐다 되면 그런 슬림화된 것들이 되고 좀 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제주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동문시장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들일 겁니다. 인구 유출이 많이 이루어진다. 공업 지역에서는 뭐가 하는 부분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주장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왜 그런가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장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객관적인 근거를 작성하는 부분들입니다. 나 혼자서 그래 생각한다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주장을 엮는 부분들이고 뒤에 가시면은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이어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진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들입니다. 지자체에 대한 공무원들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기업체 아니면 지역민들 아니면 노동자들 여러 경우가 될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거에 대한 출처들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사이트 주소들 중에서 관련되는 뉴스다 아니면 책이다 아니면 그 위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논문도 있을 수가 있고 잡지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출처를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발굴된 것에 대한 지역 분석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좀 전과 같이 4개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냐면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지역 문제에 대한 주장과 부연 설명,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출처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 상황이 어떻고 그게 직간접적으로 되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자가 누구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있냐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냐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존 해결 방안들은 기존에 해결하고 있는 건 뭐냐는 것들 요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이 발생한 것들이 왜 그럴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업체들이 청년 인구들이 많이 떠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자체가 이전을 해버렸다.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른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문제 상황이 닥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대상자들이 누군가 이 대상자라는 것들은
이해 관계자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가 떠났으면 기업이 왜 떠났는가들 이겠죠. 그래 되면은 그 떠났을 때는 지자체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력이 충분히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가 누구다 아니면 지역사회, 지역민들, 그리고 지자체 정책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들입니다. 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슬림화가 된다, 그리고 되는 부분들에 관련되면은 아마 지자체 정책 관계자가 아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발생 빈도 및 심각성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는 것들이 있겠죠. 뭐냐면은 교통 같은 경우에서 겨울철만 되면 눈이 내려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은 겨울철이라는 특수성과 눈이 내릴 따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심각성은 당연하죠. 교통사고가 나면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것들이겠죠. 또 하나, 기업에서 위험한 업무를 다루는 거, 용광로라고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면은 사고가 나면은 그는 목숨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 바로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도 여러분들이 접근성을 가져가는 것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 해결 방안은 뭐였냐는 것들입니다. 기존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냐는 것들입니다. 눈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예를 들었을 때 왔을 때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없앨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내렸을 때는 그걸 해결 안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경우들은 타 국가의 사례를 보면은 도로에다 열선을 겨울에만 까는 경우들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기존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되면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좀 전에 어느 지역에 어디라고 했던 것들은 나왔으니까 그 지역에서 방문해서 주요 방문지가 어디다 그런 것들, 그리고 방문 목적과 근거 검증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가설 검증이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고, 그 위에서 인사이드가 도출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먼트가 나올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되는 것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다음은 인터뷰 대상자를 정리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4장의 템플릿 안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따로 이어놓은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가서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전에 지자체 담당자 관계자였다 아니면 지역위원회였다고 됐을 때 실제적으로 그게하고 직결되는 당사자의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같은 경우에서는 브로드하게 남자, 연령 어떻다 하는 것들 정도, 그리고 조직 상황이다 되면은 직장인이다 아니면 공무원이다, 세부적으로 더 들어갔을 때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게 사회복지공무원이다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 하는 그런 식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들 경제 이런 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알맞은 이해 당사자들을 그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고객 유형은 뭐냐 하는 것들입니다. 이 고객 유형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언을 내주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터뷰는 왜 인터뷰를 하는가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이야기 때 문제 정의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설검증에 대한 기본적으로 내가 뭘 물어보겠다는 것들 정리를 하시다 정도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에서는 템플릿 4장 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2장 정도를 따로 정리한 것들이니까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템플릿 중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실제적으로 인터뷰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 하는 것들입니다. 인터뷰 대상자들 구분들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냐 하면은 요거 한 장에서는 인터뷰 하시는 한 명에 대해 가지고 한 장을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 구분에서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자, 연령이라든지도 다 물어보셔도 되는 부분들이고 성별도 다 물어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들, 목적에 대한 것들, 이 문제를 발굴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발굴한다, 해결한다. 발굴해서 해결한다. 둘 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고객 유형은 누구냐는 것들 앞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왜 인터뷰하는가도 같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템플릿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한 6명 정도를 하겠다고 되면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들과 세부 주장하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주요 답변들이 있었다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전에 했던 것들, 이제 검증할 가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인터뷰 내용들이 있으면 인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 그리고 더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들 하나에 대한 내용에 관련돼서 한 장씩 작성해 주시는 것들이 좋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서 템플릿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은 로컬 실록 시리즈에 대한 사이트를 보여드렸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활용하실 때 되면은 뒤에 템플릿 6가지 중에서 최소한대로 4가지는 먼저 하시고 2가지는 서브로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 자체를 마지막으로 다 하신 다음에 로컬 실록 시리즈에 탑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습에 대한 내용들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